여보, 나 이거 등에 발라줘. 어머, 이게 무슨 상처야? 아,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누가 서랍장 같은 걸 옮기다가 등을 찍었는데 쓰라려 죽겠네. 그때 들리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곧이어 들어온 며느리가 깍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왜 옷을 벗고 계세요? 아니, 집에 누가 올지 모르는데 왜 문 앞에서 그러고 계세요? 옷 좀 제대로 갖춰 입고 계시지. 연락도 없이 이렇게 들이닥치는 애가 어디 있어? 들이닥치다니요?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으려고 왔죠. 애도 맡길 겸. 뭐? 이러고 어떻게 밥을 먹어? 얼른 나가봐. 주말에 우리 둘이 약속 있고 너희 때문에 네 아버지 욕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신다. 가족끼리 뭐가 어때서요? 유정이는 그럼 왜 소리를 질러? 남이 집에 들어온 게 누군데? 누구더러 옷을 갖춰 입으라 그래? 언제 온다고 얘기나 했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이명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이런 일로 골머리를 썩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씨의 시어머니는 이 씨 집의 열쇠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는 때 찾아오곤 하셨습니다. 한창 신혼 때도 그랬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더했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 씨의 고충을 이해하고는 그 뒤로는 열쇠를 회수했죠. 물론 그 과정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훗날에 며느리나 사위가 생긴다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며느리에게 자신이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우연히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들이나 며느리는 자식이 부모 집에 드나드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게 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를 매정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민망한 상황이 몇 번이나 연출이 됐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어째서 젊은 사람들이 개인 사생활을 존중해주지 않나 싶었습니다. 당해보질 않으니 모르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한 일인지를 말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이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 결혼시키고 남편은 은퇴를 해서 제법 재미있는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 씨도 소일거리를 하면서 각자 취미생활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전부터 취미가 있었던 낚시에 더 빠졌고 이 씨는 친구와 함께 양식 요리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한식은 이제 지겹고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학원에 등록한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보람 있어서 꾸준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아주 어렸을 때 평일 오전에는 아들네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는 오전에만 하는 일로 업무를 바꾸었는데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며느리의 집에서 손주를 돌봤죠. 이 씨는 그날도 똑같이 아들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말고 주먹쥔 손으로 통통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기다렸지만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강하게 쿵쿵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왔을 때 초인종을 눌렀더니 자꾸 애가 깬다며 며느리가 심통을 부렸습니다. 아이가 밤잠이 길지가 않아서 자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 아침에 잠드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손주가 자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쟤는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차라리 문을 두드리라고 했죠.
하지만 그랬더니 안쪽까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인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말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유정아, 집 앞에 왔는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길래. 아, 어머님. 자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애도 깼어요. 아이 진짜. 그러고서는 뚝 끊어진 전화.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자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은 채였습니다. 내가 깨웠어? 미안해. 아니에요. 진동 소리가 커요.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며느리의 인상은 미세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 씨가 도착하니 며느리가 아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외출하자 집에는 이 씨와 아이만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있다가 오후 1시쯤 되면 다시 며느리가 왔습니다. 그때 집으로 가면 되기에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한 것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좋던데? 우리 애기 데리고 놀이터 잠깐 나갔다 오려고 했더니 할미가 비번을 모르네. 저번에도 잠깐 집 근처 슈퍼 좀 다녀왔으면 했는데 다시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안 나갔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 말았는데 오늘 같은 때는 비밀번호를 물었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이 산책은 엄마가 알아서 시켜줄 테니 몇 시간 동안 아이만 잘 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며느리가 먼저 비밀번호 얘기를 꺼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전화도 따로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매일 그 시간에 오시니까 문 열리면 어머님인 줄 알게요. 그래도 비밀번호를? 네. 저희 엄마도 알고 계세요.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알려주는 사람은 더 그렇겠지만 비밀번호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씨가 며느리네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늘 똑같았습니다. 늘 8시쯤 도착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따로 방문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다 싶었죠. 당신 안 나가? 내가 나가면서 태워줄까? 아침 일찍 외출한다고 외투를 걸치던 남편이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지금 출발하면 며느리 집에 20분은 이르게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좀 이른데? 좀 일찍 가서 애 봐주면 되지. 그래도 문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일찍 가면 그렇지. 그래봤자 10분, 20분 아니야? 10분, 20분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인지 당신이 알아? 예전에 시부모님이 방문한다고 하면 서둘러 정리하고 치우고 하는데 10분이란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애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늘 깔끔한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래도 버스 타고 가면 한참 돌아서 가잖아. 그래? 그럼 일단 태워줘. 그리고 이 씨는 예상한 것처럼 일찍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약속이 있어서 곧장 떠났고 이 씨는 백일동 앞에 있는 작은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벤치에 앉아서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습니다. 날이 조금 쌀쌀해서 약속된 시간을 5분 남겨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자다 깬 듯한 모습의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시계를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애기 이제 잠들었어요.
그래? 이따가 일어나서 분유 먹이면 되지? 미리 안 들어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워낙 잠기가 밝고 예민한데 그 중에서도 문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듣는 아이였죠. 이 씨는 아들네 집에 더 빨리 가거나 늦게 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면서 지냈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남이 들어온다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시어머니라면 더욱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무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종 남편과 함께 아들네에 갈 일이 있을 때도 비밀번호를 알지만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좀 더 크고 어린이집에 가게 되자 더 이상 오전에 아이를 봐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들네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갈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들네 집에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나야 할 때는 보통 아들네가 오곤 했으니 말이죠. 비밀번호는 바꿨겠지? 무슨 비밀번호? 승관이네 집. 뭘 굳이 바꿔? 어차피 당신은 가지도 않는데. 그건 그렇지? 그러다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아니. 지금 아빠랑 어디 좀 왔는데. 왜? 아, 이번 주에 캠핑 가는데 예전에 쓰던 번호랑 용품 몇 개가 엄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뭔지 알아. 창고방에 있는 것들 말이지? 그거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가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 우리 늦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냥 가서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해. 그리고 나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시간쯤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요? 그제서야 아들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집 비밀번호를 거의 바꾸지 않았는데 딸이 결혼하기 전에 무슨 기사님인지 누구인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남편의 생일로 하다가 그때 이 씨의 생일로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아들에게 바뀐 비번을 알려줬고 아들은 물건들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씨의 기억에서 잊혀졌죠. 2달쯤 뒤에 딸이 오랜만에 이 씨의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이 씨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소매 차림이라 서둘러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나가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만삭의 딸이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바쁘던 사위가 모처럼 시간이 났다며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기 앉아 있어 봐. 찌개가 아직 덜 끓었어. 배 많이 안 고프니까 천천히 먹지 뭐. 근데 베개 준다며? 아, 맞다. 거기 창고방 가보면 치킨 그림 그려진 쇼핑백 있거든. 거기에 넣어놨어. 전에 이 씨의 집에서 손주를 봐줬을 때 아들네가 두고 간 아기 베개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 쓴 거고 아기가 잘 자게 하는 무슨 기능이 있는 비싼 베개라길래 도로 가져가라고 했더니 귀찮다고 그냥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물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커버려서 못 쓴다고 버리라고 했지만 아까워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곧 딸이 출산을 할 거라 말을 했더니 온 김에 가져가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작은 방에 들어갔다 나온 딸이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딸의 말에 이 씨가 가서 찾아보았지만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눈에 띄는 곳에 놔뒀는데 말이죠. 그때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왔다 가면서 가져갔나 보다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왔을 때 네가 애기 베개 가져갔어? 버리라고 했던 그거. 아, 그거요? 제가 가져간 건 아니고요. 아들의 대답에 의아해 하는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니고 그저께 유정이가 들려서 가져온 거예요. 그 말에 이 씨의 머릿속엔 물음표가 가득해졌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뒤져보아도 며느리가 집에 왔다 간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아, 지난번에 제가 번호 가지러 왔다가 그 베개 보고 유정이한테 말했더니 누구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고? 네. 그저께 엄마 아빠 집에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비번 알려줬어요. 유정이가 그 근처 갈 일이 있어서요. 아들의 말에 다소 황당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연락도 없이 들어왔다 갔나 싶었습니다. 아마 딸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왔다 간 것도 전혀 몰랐을 것이었죠. 일단 알았어. 네. 하지만 급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연락할 틈도 없었나 싶긴 했어도 굳이 이러쿵 저러쿵 할 문제까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 사위가 해외 출장에 갔는데 출산일이 임박해서 혹시 몰라 5일간 딸이 이 씨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엄마 금방 학원만 다녀올게. 금방 안 와도 돼. 애기 당장 안 나와.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쉬고 있어. 요리학원 수업이 있어서 집에 딸만 두고 외출을 해야 했습니다. 딸은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하자 딸에게서 전화가 2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이 씨는 펄쩍 뛰며 놀랐습니다. 혹시나 진통이 있나 싶어서 얼른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는데? 아니, 엄마. 새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줬어? 어? 무슨 비밀번호? 집 현관문 비밀번호 말이야. 아니? 아, 알고 있긴 할 거야. 왜 그러는데? 아니, 아까 전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아빠 저녁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벌써 왔나 싶어서 보니까 글쎄, 새언니가 들어온 거야. 뭐? 내가 놀라니까 자기가 더 놀랐다면서. 왜 빈집에 와 있냐고 그러는 거야. 이 씨도 지금 무척 당황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언니는 왜 빈집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냐고. 엄마한테 말은 하고 온 거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냥 잠깐만 들린 거라서 말을 안 하고 왔다는 거야. 내가 복장도 그러고 그렇게 막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여자끼리 뭐가 어떠냐고 그러는 거야. 딸이 열이 받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온 거래? 몰라. 엄마 1시간은 더 있어야 온다니까? 그러면 가겠다고 하고 가버렸어. 참나, 여자끼리면 수치심도 없는 줄 아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당연히 초인종 눌러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사람이 없는 줄 알면 애초에 들어오질 말아야지. 아이고.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진정해. 애 나오겠다. 아무래도 아들에게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할 게 아니라 그냥 비번을 바꾸면 되잖아. 그래도 또 와서 눌렀는데 갑자기 바뀌어 있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기분은 내가 나쁘지.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도록 잘 돌려서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했더니 아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애써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보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요?
가족끼리 비밀번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말없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저도 엄마 집에 가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 안 돼요? 딸과 사위는 꼭 초인종을 누르고 왔습니다. 같이 살 때는 물론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따로 살기 때문에 이 씨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왜 부모 집에 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애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으니 아무 때나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나 유정이나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며느리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유정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니 조심하라고 하겠어요. 분명 서운해하죠. 이 씨는 어쩐지 아들에게 설득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갈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벌써 2번이나 왔지만 아들의 말처럼 또 며느리가 시부모 집에 찾아올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이러쿵 저러쿵 따져서 서로 기분 상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지 보름 만에 또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이 씨가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놀란 이 씨 부부에게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애기 좀 잠깐 맡기려고 왔어요. 뭐? 지금 급하게 어디 좀 가봐야 하는데요. 이따가 10시 전에 데리러 올게요. 여기, 애기 옷이랑 있어요. 아니,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라 그냥 왔어요. 어차피 지금 시간에 집에 계신 거 아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신발을 신더니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길 가다가 날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이렇게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나 싶었습니다. 여태껏 이 씨가 없는 시간에 며느리가 몰래 왔다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온 것이었습니다. 친정집 마냥 이렇게 드나드는 며느리를 보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느냐며 황당해했습니다. 그래도 문은 두드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약속한 대로 몇 시간 있다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도 종종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니 편하게 드나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반찬 좀 싸가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 또 아이를 갑자기 맡기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자식 며느리라도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며느리라 더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올지 몰라 편하게 있질 못한다며 투덜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며느리 기분 상하지 않게 지나가는 투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초인종 누르면 이 씨가 문을 열어주러 나오는 게 더 귀찮지 않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친정집에 그냥 들어가는데요. 어머님도 저희 집에 비번 치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때랑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씨는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었고 며느리는 대중이 없었습니다. 결국 얘기를 꺼내본 보람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하자 오히려 이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그런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살갑고 얼마나 좋아. 나 옛날에 아들네 집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갔다가 영 끊차는 소리까지 들었잖아. 나쁜 놈! 그 집 내가 해준 집이고 결혼 전에도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었는데 결혼했다고 비밀번호 싹 바꿔버리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올 때는 꼭 열흘 전에는 알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 씨는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불쑥불쑥 들어와도 괜찮아?
뭐 어때? 가족인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정없지. 아들네도 그렇게 말하고 친구도 같은 생각이니 이 씨 부부가 너무 팍팍하게 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오긴 오지만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갑게 구는 편은 또 아니었습니다. 시부모가 보고 싶다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꼭 용건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러 오거나 애를 맡기러 오는 그런 때 말이죠. 친딸보다도 격없게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대면대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들만 시부모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도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방문이 불편했죠. 적어도 오기 1시간 전에는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집에 누가 온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거실 테이블도 좀 정리를 하고 청소기도 한번 돌려야 마음이 편했죠. 하지만 그럴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애를 맡기고 가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 내가 들어가면 뒤늦게 청소기 돌리고 하셔. 그냥 그러려니 해. 애한테 더럽게는 안 하시겠지, 설마. 아마도 안사돈과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끝까지 듣진 못했지만 어쨌거나 얼굴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둘만 사는 집이라 크게 더럽혀질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냐 묻는다면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왔기에 청소기를 돌린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뒷얘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온 횟수를 손으로 꼽자면 그리 빈번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 연락을 주지 않으니 늘 불안했습니다. 청소도 괜히 수시로 하게 되고 외출을 할 때도 혹시 내가 없을 때 며느리가 왔다 갈까 싶어서 주변을 한 번 더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짓도 할 짓이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집인데 왜 편하게 있지도 못하나 생각이 드니 억울하기도 했죠. 앞으로는 올 때 미리 전화라도 한 통 해줘. 일주일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루 전에는 알려줘. 그리고 들어올 땐 초인종 누르면 열어줄게. 그랬더니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냥 들어가면 뭐가 어때서 그래요? 집에 있을 때는 금방 문 열어주잖아. 그래도 누가 왔다는 건 알고 문을 열어줘야지. 그리고 없을 때도 그냥 들어오지 말고 전화 한 통은 줘. 아니, 누가 뭐 훔쳐가요? 아들은 이 씨가 너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모는 안 그런다고 말이죠. 자식이 마음대로 부모 집도 못 드나든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번처럼 아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아들 말대로 지내보았는데 이래저래 불편함이 컸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딸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새언니 특이하네. 오빠도 웃기고. 나도 엄마 집에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러면 반대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 들어가면 좋나? 기겁할걸? 이 씨도 해보진 않았지만 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확실히 얘기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아들 며느리는 한참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삐졌나 싶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등에 발라줘.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던 남편이 팬티바람으로 다시 나와서 연고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상처야?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누가 서랍장 같은 걸 옮기다가 등을 찍었는데 쓰라려 죽겠네. 그러면서 손이 안 닿는다며 대신 발라달라고 했죠. 상처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넓게 연고를 펴바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따갑며 움찔거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삑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와 남편은 설마 하는 생각에 얼음이 된 듯 그 자리에 서서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들어온 며느리. 남편의 몰골을 보더니 깍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섰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남편이 헐레벌떡 욕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욕실 슬리퍼를 신다가 휘청거리기도 했죠. 아버님, 왜 옷을 벗고 계세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혀를 찼습니다. 아니, 집에 누가 올지 모르는데 왜 문 앞에서 그러고 계세요? 옷 좀 제대로 갖춰 입고 계시지. 그러면서 놀란 자기 마누라를 달래주기 바빴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또 얼마나 놀랐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씨가 속옷바람으로 있는데 사위가 들어와서 마주쳤다면 아마 최소한 기절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주말 동안 애도 맡길 겸 같이 식사나 하자고 왔다는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애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놈의 육아 때문에 자꾸 이런 식의 방문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밥을 먹어? 얼른 나가봐. 주말에 우리 둘이 약속 있고 너희 때문에 네 아버지 욕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신다. 가족끼리 뭐가 어때서요? 유정이는 그럼 왜 소리를 질러? 남이 집에 들어온 게 누군데? 누구더러 옷을 갖춰 입으라 그래? 언제 온다고 얘기나 했니? 이 씨는 아들 내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가끔씩 아이를 맡기는 것까지는 이 씨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면 손주도 보고 좋았죠. 하지만 그러다고 이렇게 예의 없고 몰상식하게 굴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아들이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그 길로 이 씨는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진작에 이래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누가 들어올까봐 신경 쓸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런 일이 이 씨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씨도 며느리 집 비번을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어째 반대로 된 상황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비밀번호를 바꿨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유정이가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비번은 비상시에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비상시가 아닐 때도 사용을 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비상시에는 119 부를게. 유정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세요. 부모 집이잖아요. 부모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냐면서 도무지 이 씨 부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 며느리도 문제지만 아들도 문제였습니다. 나이 들면 사생활도 없는 주라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일주일쯤 뒤에 아들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연락도 없이 그냥 가서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러니까 바꾸지 않았는지 문이 열렸습니다. 마침 둘 다 집에 있었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딱 달라붙어 소파에 앉아있던 둘은 황급히 멀찍이 떨어져 앉았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이 씨는 그러면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상식이었죠.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봤어. 그러자 아들이 황당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일은 무슨. 그냥 우리 손주도 잘 있나 한번 보고 그럴라 그랬지. 그리고 이 씨는 바로 다음 날에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없고 며느리만 있었는데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짧은 반바지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서 옷을 걸치고 나왔는데 이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편히 있지. 여자끼린데 뭐.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몹시 볼만해졌습니다. 딱 2번. 그렇게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 아들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놓고는 이 씨의 행동을 나무랐습니다.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세요? 왜? 자식 집에 부모가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 그래도 저 있을 때도 아니고 유정이 혼자 있을 땐 그러지 마세요. 뭐가 어때서?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네가 전에 그랬잖아. 유정이가 나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참에 바뀐 비번 다시 알려줄까? 아니요. 안 알려주셔도 되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참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딱 2번 만에 이럴 거면서 가족이니 자식이니 해가면서 따졌나 몰랐습니다. 저희도 초인종 누를 테니까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말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제 딴엔 기분이 상했다고 그러는 모양이었지만 그게 이 씨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아들은 참 하는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쯤 있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애 좀 맡길게요. 오늘 말고요. 이번 주말에요. 웬일로 미리 다 연락을 줬습니다. 이번 주에 바빠서 안 돼. 설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리 연락하라면서요. 미리 말해도 바쁘면 못 봐주는 거지. 이 씨 부부는 정말로 이번 주말 내내 약속이 있어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우선해서 애를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게 또 섭섭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과도 적당한 거리가 필수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야 자주 들었지만 이렇게 몸소 깨닫게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네 부탁도 적당히 들어주고 적당히 거절하는 때도 필요했습니다. 너무 모든 걸 자식에게 맞출 필요는 없었죠. 부모도 생활이 있고 사생활이 있고 인생도 있다는 걸 아들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번 거절하자 아들 며느리는 더 이상 아이를 맡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조금 먼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것이지 지금 사이가 딱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바뀐 비번을 딸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딸도 아들도 이 씨도 독립된 가정으로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죠. 그렇게 했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자식들과 사이가 크게 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지킬 예의만 지키면 오히려 싸울 일이 없으니 말이죠.